환자 의식 저하, 혈압 다시 떨어집니다. 들리는 순간 민주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침대 위에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15년 전 이별로 가슴을 갈라놓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젖은 바람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들것이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응급 상황이었지만 들것 위에 창백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지연. 민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간호사 미소가 의료 장비를 조작하며 급히 지연의 활력 징후를 불렀지만 민준의 귀에는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흐릿하게 퍼질 뿐이었다. 선생님, 처치 들어갑니다. 처음 듣는 후배의 목소리에 민준은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후배 의사 태영이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먼저 볼게요. 그제야 민준은 한 걸음 비켜났지만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린 탓이었다. 응급실 안팎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소리를 섞어가며 소란을 더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동선을 만들며 움직였다. 그러나 민준의 시선은 오직 하나, 들것 위에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미동 하나 없었으며 모니터 숫자는 불안하게 출렁거렸다. 민주는 진료복 주머니를 꽉 쥐며 감정이 밀려오는 걸 억눌렀다. 떠나보냈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먼저 표면으로 떠올랐다. 잠시 후 응급처치가 안정되자 의료진들은 지연을 중환자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15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이 방금 전 복도 한가운데서 강제로 열려버린 셈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미뤄졌던 순간이 돌아온 것이라는 걸. 지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복도가 잠잠해지자 민주는 곧장 진료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두툼한 의무 기록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지나간 시간을 더듬듯 한 장 넘겼다. 첫 페이지부터 불길함이 느껴졌다. 반복되는 외상 흔적,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정체 모를 약물 투여 기록.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문서를 다시 훑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진료실의 정적을 가볍게 흔들었다. 약물 수치는 일정하지 않았고 투여 간격도 들쭉날쭉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듯한 흔적이 분명했다. 민주는 의료진들이 남긴 메모를 따라가며 최근 몇 달간의 내원 기록을 확인했다. 그때 간호사 지은이 노크도 없이 진료실로 급히 들어왔다. 선생님, 지난번 내원 때도 보호자가 대신 답변하셨다고 기록에 있어요. 보호자가? 이름만 다르고 전부 같은 사람 같았다는 기록도 있네요. 지은이 내미는 태블릿 화면에는 지연의 반복되는 진료 날짜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속에서 찝찝함이 커졌다. 보호자의 번호는 몇 번이나 바뀌었고 주소도 들쭉날쭉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할 행동이 아니었다. 지연이가 이런 상태였다고? 민주는 말끝을 흐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의료진으로서 느끼는 의무감과 오랜 연인으로서 떠오르는 불안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다. 후배 의사 태영이 진료실 문가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죠. 저는 보안팀 협조받고 올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기록을 더 살펴본 민주는 또 하나의 불길한 부분을 발견했다. 지연은 최근 몇 달간 병원에 혼자 온 적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 항상 동행했고 진료 상담은 대부분 그 사람이 대신했다. 지연의 사이는 매번 불명확했고 진료 간격은 점점 짧아졌다. 이건 단순한 병력이 아니다. 민주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조금 뒤 행정팀 직원이 서류 일부를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보호자 서명 중 2개는 필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내부 검토로도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가 알고 있던 지연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통제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응급실의 소음은 잦아들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지연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옆에 누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지연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던 민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응급실 쪽에서 다시 소란이 들려왔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낮게 욕설이 섞인 목소리가 섞이며 긴장된 기류가 퍼졌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응시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보호자 팔찌를 흔들며 응급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가 바로 지연의 보호자로 등록된 남자, 동철이었다. 민주는 그를 보는 순간 기록에서 느낀 불쾌한 의문들이 실체를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상태가 왜 이러는 겁니까? 동철은 의료진에게 다가가며 과도한 억양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투는 걱정이라기보다 상황 통제를 시도하는 조급함에 가까웠다. 간호사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도했지만 동철은 말을 끊으며 불편한 기류를 만들었다. 아까랑 다르잖아요. 대체 뭘 한 겁니까? 그 말투는 의료진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뉘앙스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시선은 동철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의심을 굳혀갔다. 지금까지의 의료 기록, 반복되는 상해, 조작된 듯한 약물 수치, 그리고 이제는 과도하게 개입하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 남자까지.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고 동철은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맞췄다. 그렇습니다. 동거인이고 보호자 등록도 제가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정성 없이 지나치게 준비된 듯한 어투였다. 지은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보고 긴장된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그 사실을 짐작했지만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다. 의사인 그는 오직 사실로만 움직이는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철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의료진의 대화를 엿들듯 귀를 기울였고 이어서 치료 동선까지 묻기 시작했다. 당연한 보호 의무를 넘어선 환자의 관리를 감시하는 태도였다. 간호사 태영이 조용히 다가와 민준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저 사람 지난 방문 때도 의료진을 압박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언제? 2달 전하고 그 전에도요. 매번 환자 상태 설명할 때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민주는 눈을 좁히며 동철을 관찰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말투는 공손한 척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얼어붙어 있었고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방식은 확인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웠다. 잠시 후 행정팀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보호자 서명 2개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확인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무 기록의 이상한 흔적, 지연의 몸에 남은 상흔, 병원에서의 반복된 방문, 그리고 지금 눈앞의 남자. 이 남자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심장이 느리게 조여오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며 한 가지 결론을 떠올렸다. 지연은 위험 속에 있었다. 응급실의 소라는 잠잠해졌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 지연의 곁에 이 남자를 두면 안 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연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위해 여러 장비를 준비했다. 민주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진료실을 서성였다. 손끝까지 긴장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숨을 고르면서도 지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잠시 후 간호사 미소가 스캔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연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멍과 골절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오른쪽 팔과 늑골 부분은 반복된 충격의 흔적이 분명했다. 이런 건 단순 사고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소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 내원 때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호자가 대신 설명하고 바로 데려갔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의 궤적을 하나씩 되짚으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던 지연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당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혹시 최근에도 연락 온 적 있었나요? 지은이 망설이며 물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마지막 연락은 아주 오래전이야. 진료실을 울리던 기계음들이 멀게 들렸고 기록들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상해, 약물 수치 조작,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동철의 불편한 태도까지. 이건 단순한 동거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보안팀 직원이 급히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화면을 재생했다. 화면 속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팔을 잡아 끌려가고 있었다. 그 남성의 체격은 동철과 거의 동일했다. 얼굴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몸짓과 걸음걸이는 똑같았다.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연의 표정은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실패한 듯 떨리고 있었다. 태영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건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이 의식을 찾으면 그때 듣자.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지난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병원 창밖은 어둑했다. 민주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연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15년 동안 어떤 세상에 있었는지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지연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새벽 어둠이 병원 복도에 길게 퍼질 때 중환자실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간호사 미소가 수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의식 돌아오려는 것 같아요. 민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지연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잠겨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한 장면이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분주해졌고 민주는 보호자 접근을 막기 위해 병실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외부 소란도 그녀에게 닿지 않게 하고 싶었다. 잠시 후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반쯤 떠졌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분명 누군가를 찾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다. 지연 들려?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동안 멀리 있었던 이름이 다시 눈앞에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듯 했다. 여기가 어디죠? 지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고 그 속엔 깊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병원이야. 넌 지금 안전해.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 남자로서였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다. 그 사람이 여기 오지 않았나요? 그 말에 간호사 지은이 눈을 크게 떴다. 지연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병원 밖에 있어. 지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숨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곧이어 그녀의 얼굴엔 공포에 가까운 긴장이 번졌다. 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약을. 말끝을 이어가지 못한 채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민주는 서류 기록과 검사 결과가 떠오르며 가슴 깊은 곳이 차갑게 식었다. 지연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때 지연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 담담히 말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줘. 지금은 너를 지키는 게 먼저야. 지연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지만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의사로서의 임무 외에도 민주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지연은 홀로 이 상황을 감당해온 것이었고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밖에서는 새벽 첫 기계음이 울렸고 병원 복도는 묘하게 고요했다. 민주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놓으며 단단한 결심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지연을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두지 않겠다고. 지연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쪽에서 다시 큰 소란이 터졌다. 민주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복도를 가르며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굴을 굳혔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내 허락 없이 환자를 옮겨. 낯익은 목이 갈라진 남자의 고함이었다. 동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 소리만으로도 응급실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막아섰지만 동철은 팔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비켜. 내가 보호자라고 했잖아. 그 말투는 보호자가 아니라 마치 소유자를 자처하는 듯한 억압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빠르게 뛰어갔다. 의료진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우왕좌왕했고 응급실 환자 보호자들까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멈추세요. 지금은 환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보안 요원의 단호한 말에도 동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더욱 몸부림쳤다. 그때 동철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한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신이죠? 동철이 이를 악문 채 걸어왔다.
내 여자에게 접근한 사람이. 민주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위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간호사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 아까도 병실 앞에서 몰래 서성였어요. 민주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팀의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때 동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지연이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보안 요원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기계처럼 팔을 뿌리치며 복도로 달려들었다. 체격이 꽤 있어 2명이 막아도 움직임이 거칠었다. 경찰 불러. 태영이 외치자 간호사들이 동시에 무전기를 잡고 행동에 들어갔다. 응급실 전체가 순간 정지한 듯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주는 위험을 감수하며 동철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이 상황은 당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철은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내 여자라고 했다. 당신이 뭔데 껴들어. 민준은 묵묵히 그 시선을 받아냈다. 그녀는 지금 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철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심지어 작은 비틀림만으로도 폭발할 듯 보였다. 그 순간 보안요원 3명이 합세해 동철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의 팔이 뒤로 꺾이며 찰컥하고 제압용 팔찌가 채워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끝까지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분노로 흥분한 그의 모습은 마치 긴 시간 동안 감춰온 본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섬뜩한 그림자를 남겼다. 민주는 이 모든 소동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연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배의 고리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끊어지고 있었다. 동철이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된 뒤 병원 복도의 소라는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해 신분 확인을 시작했고 주변 의료진은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는 경찰에게 간단한 상황 설명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먼저 지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민준을 불러 세웠다. 선생님, 보호자로 등록된 이 사람 전과가 꽤 많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전과라면 어떤 종류죠? 협박, 강요, 상해. 그리고 최근엔 동거인 폭력으로 수사받은 적도 있습니다. 민주는 짧게 눈을 감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이어서 말했다. 지연 씨 명의의 금융보험 기록 조회 중인데 최근에 누락되거나 대리 처리된 흔적이 보입니다. 대리 처리요? 네. 지연 씨 본인 서명과 다른 필체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민주는 마음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지연이 겪어온 시간이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어두웠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때 보안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선생님, CCTV 추가 확보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얼마 전 지연이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그 체격, 걸음걸이, 움직임, 명백히 동철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즉시 자료 전달하세요. 경찰과 공유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경찰은 동철에게 다가가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철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듯
호흡을 거칠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난 아무 잘못 없어. 그 여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의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듯한 위험한 확신이었다.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당신은 폭행, 감금, 의료기록, 위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먼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 걸어와 조용히 경찰 옆에 섰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보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환자의 몸을 봤습니다. 반복된 상해, 약물 투여 조작, 심리적 공포 반응. 정상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철의 표정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말했다. 동철 씨 체포합니다.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다. 동철은 몸부림쳤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자신이 통제하던 대상이 이제 자신을 무너뜨릴 핵심 증거가 된 셈이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감정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지연은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경찰차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 동철은 욕설을 내뱉으며 끌려갔다. 그리고 복도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건 지연의 회복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일이었다. 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다. 동철이 경찰차에 태워져 병원 밖으로 사라진 뒤 병동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긴장 대신 안도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민주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지연의 병실 등불을 잠시 바라보았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진 듯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여전히 누운 채 안정적인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간호사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방금 상담팀에서 연락 왔어요. 지연 씨 심리 안정 프로그램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래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민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지연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래된 상처들이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려왔다. 잠시 후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퍼졌다. 민준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다. 응, 여기에 있어. 민준의 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하루 동안 누적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서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이 얼마나 긴 시간을 홀로 버텼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듯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숨을 이유도 없어. 그리고 지금은 안전해.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표정엔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창밖에서 아침 해가 천천히 올라오며 병실 안을 부드럽게 비쳤다. 어둠 속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작은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지은이 커튼을 살짝 열며 말했다. 햇볕 들어오면 회복에도 좋아요. 지연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지연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머무르겠다고. 병실 밖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삶을 되찾자. 내가 혼자 견딘 시간들, 이제는 같이 채워가면 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길게 멈춰 있던 시간은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